안녕하세요. 잠시 쉬었다 돌아온 지엘입니다. 그동안 내용들이 다소 어렵다는 분도 있고 해서 쉬운 내용 그리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함께 하길 원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의논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겸손한 사람은 불리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보기에는 고개를 숙이고 굴절된 자세로 아주 저자세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당당함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잘하지 못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자아 성찰을 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겨 그만큼 실수를 줄이고 현명한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거죠. 자신에게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간대함을 보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자세,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호감을 더 갖게 됩니다. 다음은 겸손한 사람의 대화법인데요. 참고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는 적절하게 주고받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경청만 하게 되면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이간질하는 말, 듣기 싫은 말을 했을 경우에는 예의 바르게 화제를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중하게 화제를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겠죠. 자신이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의 침묵 시간이 길어지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불만 또는 마음속으로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을 잘 살펴보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땐 센스 있게 이야기를 전환시켜야겠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또는 타인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길, 찬사를 기대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봐주겠지, 이런 의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종교에서는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늘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우울감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겸손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악의 뿌리인 교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에고를 죽이고 부셔야 하는데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옷을 화려하게 입지 말자. 자신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도 타인과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자신의 상을 내세우게 되면 타인과 경계가 생기고 거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비싼 옷을 멋지게 입고 있으면 쉽게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타인이,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편안한 복장 그리고 부드러운 옷으로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TV에서 어떤 여자분이 같은 디자인으로 된 검정색 옷을
두세 벌 정도 가지고 있고 신발도 두세 개 정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 이걸 질문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절에 계시는 스님들께서도 보면 승복으로 사계절을 나시잖아요. 상에 끄달리지 않고 멋진 옷, 좋은 옷 구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분별심이 일어나요. 너와 나 둘로 나누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곧바로 에고 죽이기.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 타인이 자신의 능력을 낮추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죽기까지 겸손해야 된다. 자신이 완전히 죽을 때 겸손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나의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이 상하게 해도 대받아치거나 따지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의 에고를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만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따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의 에고를 보호하고 고개 숙이고 있던 에고를 다시 고개를 들게 한다는 거죠. 아르마리로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할 뿐이라는 거죠. 너와 나 둘로 나누는 이 에고의 뿌리는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남보다 좀 더 예뻐야지 하는 그런 나라는 것을 뛰어넘고 무시하는 수행법입니다. 불교에서 그 숨겨진 마음, 그런 잘못된 것을 일부러 공격을 해서 뛰어넘게 하는 스승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외로워, 괴로워, 누가 나 좀 알아줘,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때로는 난 왜 뚱뚱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된 감정으로 빠져들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탑하고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미소 띄우기. 부처님은 이 세상을 고해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해의 바다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지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기 위해 우리는 늘 미소를 띄워야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미소를 띄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고해의 바다가 아닌 행복이 넘치는 세상, 경이로운 세상임을 알아야 하기에 나의 마음과 몸이 먼저 느낄 수 있도록 늘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며 생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생기는 감정의 고리로 인해서 번뇌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 번뇌를 생기지 않게 조금 잠재울 수 있는 방법도 이 미소를 지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으로 가슴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떨까 하고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나 발, 다리 이런 곳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습관을 기른다면은 나의 겸손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에고는 나 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죠. 나의 자아, 에고를 깨어 부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런 평가하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 앞에 우리는 삼라만상, 하나의 피조물로 까르마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누구도 타인 위에 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타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자기 에고가 사라지고 나면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를 부쉬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